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교육 정책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학생들이 주로 보는 거고요. 수업에 관련된 것이라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정책론 시간에 이걸 또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좀 이렇게 좀 딱딱하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이후로 한 5강서부터는 각 개별 대학 입시, 고등교육 정책, 고교 학점제, AI 교육 이렇게 해서 개별 교육 정책이 나가니까요. 향후에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교육 정책론에서 안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2시간 정도 나누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교육 정책 과정, 어떤 정책 과정도 한 4단계 정도를 겪는데요. 이제 의제 설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단계가 있고요. 모든 것이 끝나고서 또 평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그 의제 설정하고, 그리고 정책 결정하는 데까지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정책이라고 해서 이런 과정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정책 의제 설정이라고 하면은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 문제라고 발생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정책 문제로 그것을 채택하는 과정입니다. 그 일반적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그것이 공중의제로 결정이 되고 결국은 정책과제, 정부 의제로 채택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다룰 내용은 많은 정책 문제가 그렇듯이 교육 문제도 사람마다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어떤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선 수월성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 그럼 그것이 심각한 문제다. 여러 가지 학력평가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 과학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러면 심각한 국제 경쟁력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들이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보는 입장이 다르고 또 사회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본다는 것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것이 이제 정책 과제로 그러니까 정부 의제로 채택되는 데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제기됐을 때 채택되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공중의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의 조치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그것이 국회이든 또 정부 부처이든 이렇게 해서 정책 의제로 결정되는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 그러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부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좀 나눠 놨는데요. 첫 번째 유형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굉장히 단순한 형태죠. 심플한 형태입니다. 정부에서 바로 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사회 문제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사회적인 쟁점이 돼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 정책으로. 예산 배정이라든지, 또 공무원 봉급 인상이라든지, 또 정부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또 제3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그게 공중의제가 돼서 또 정부 의제가 되고, 또 4유형 같은 건 4단계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다음에, 공중의제가 되고, 또 정부 의제가 되는,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형태로 정부 의제로 이렇게 결정돼 가는 과정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형별로 좀 보면은요, 이제 외부 주도형 그러니까 바깥의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국민들 또 여러 가지 이익 집단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정부한테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이제 스타일이 있는 거죠. 유형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정부 내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이렇게 주도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동원형이라고 그러고. 또 내부 접근형은 좀 약간 낮은 지위에 있는 관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제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요, 이거 이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목표와 정책 수단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고교 학점제는 왜 하는 것입니까? 또 수준별 수업은 왜 하는 것이고요? 또 대학 입시 자율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정책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책 목표에는 반드시 그 정책 수단이 수반되는 것. 그러니까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것.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많은 교육학자들이 교육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교육 정책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리산 꼭대기에 가면, 지리산 정상에 가면 파라다이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지만 지리산 정상이 과연 파라다이스인가? 어떻게 거기를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떤 수단으로 거기를 오를 수 있는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죠. 어떤 전공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또 정책 분야의 전문가는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별개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고도의 그 세밀화된 구체적 목표와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수단이 필요한 거죠. 거기엔 예산과 뭐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토대, 그리고 사회적 여건 이런 것을 이제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문제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정말 문제인가? 그것이 정말 교육 문제인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책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수준별 수업은 수준을 좁히는 것이냐, 아니면 넓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각자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도와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월성 교육이라고 그러면 수월성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평등 교육, 그러면 평등 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목표, 그러니까 개념 정의, 그 다음에 목표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드렸던 비용이라든지 또 실제로 다 그게 해결 가능한가, 실천 가능한가, 도달 가능한가, 그런 부분을 하고 목표의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 중간 목표 이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도달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6개월 전과 6개월 후와 정책 수단을 버스 노선을 늘린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평가한다.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죠. 반면에 교육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달성을 했을 때 그것이 목표가 달성했는가, 이러한 부분에 분명한 그 정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여러분들 의제 설정과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머지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